I remember when I first saw your face and how everything changed that day. I remember trying hard to.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영어 듣기 부분의 총평을 맡은 전 여러분 리스닝 멘토 레이나쌤입니다. 여러분의 첫 고3에서 치르게 되는 학력평가 영어 듣기 점수 만족하셨습니까? 아마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발화 속도가 느린데도 왜 문제를 틀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느려서 혹은 속도가 빨라서 라고 하는 것은 수능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느리게 발음해도 혹은 아무리 빠르게 발음을 해도 만점 받아야 되는 게 영어 듣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희 1비 하기보다는 영어 듣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이번 시험은 어땠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들은 상당히 어센틱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pretty much anything 같은 그런 표현들 우리가 회화체에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 좀 빈번하게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었고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긴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짧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계산 문제에서 조금은 안 풀어본 방식이 나왔어요. 할인을 해주는데 다음번에 할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필요한 숫자와 계산에 필요 없는 숫자가 거의 절반 정도 비율로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마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리고 또 응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평서문으로 끝나서 굳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상황 정리를 문맥을 넣어서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들이 다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제 스특 강의에서 문제 풀이 방법들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3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요, 소리가 다 들려도 틀리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됩니까? 문맥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답을 효과적으로 고를 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이 다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을 자주 틀리는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의 남은 모의고사 일정들 학평이든 여러분 모평이든 내가 이 듣기에 대해서 전략을 분명하게 갖추어 놓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분명 수능에서는 듣기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해설 강의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듣기 자주 나오는 표현들과 유형별 풀이법들을 익히셔야겠죠. 자, 바로 여러분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듣기에 대한 모든 팁들을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독해 부분의 총평도 있고요. 우리는 맞습니다. 1위 1비하기보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자란 점들을 채우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영어 듣기에 대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네, 잘했습니다. 2021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총평 맡은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정세익입니다. 자, 독해판대 총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딱 넘어와서 3월에 첫 모의고사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현역 여러분들을 위한 총평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요, 대부분이 이제 고2에서 고3이 된 학생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고2와 고3의 이제 시험의 차이가, 수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고3에서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이 시험은 가장 전형적인 이 고3 모의고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기본적으로는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유형이요, 한 4년, 5년 전으로 가게 되면은 유형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고정된 지가 4년 정도가 됐고요. 이 시험에 이 문항별로 유형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정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이번 시험 역시도 딱 그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2에서 고3이 됐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험들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지만 고2에서 고3이 됐다면은 딱 이런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이 되니까 이 유형 순서에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도요, 사실 이제 고2에서 고3이 된 학생들에게는 어려웠을 수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좀 쉽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보편적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빈칸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ABC 순서 잡는 거요. 그리고 문장 집어넣는 삽입, 그리고 어법.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험도요. 아마 그런 순서대로 어려웠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유형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뭐 나는 일치 불일치 틀렸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도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권으로 접하게 될수록 기억하세요.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요런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2에서 고3이 되셨다면요. 이번 시험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대비를 철저하게 이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팁 하나만 드린다면은 시간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의 느낌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시간의 느낌입니다. 마지막 장을 못 풀었다라던가 이런 친구들은요. 평소에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딱 이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까지 갈 거기 때문에 풀면서 시간이 모자랐던 친구들은요. 특히나 이 시간 관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고3이 처음 됐습니다. 본강의 가가지고요. 이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건지 철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강의들 쭉 들어주시고요.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